정말 국내 물류 시스템 전반이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 기본적인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의 롯데정밀화학의 전신인 한국비료가 60년대 당시까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요소 공장이었지만 2011년 중국의 값싼 석탄을 기반으로 한 저가 공세에 결국 밀려서 적자만 보는 요소 생산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핵심이었죠. 덕분에 현재 국내에는 요소 생산 시설이 없어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분의 2가량을 중국에서 가져와 요소수를 생산하는데요. 요소는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수입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요소가 몇 달만 두더라도 서로 붙어가지고 돌덩이처럼 변해버리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관리 측면에서도 가까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입한 요소로 국내 업체들이 요소수를 만들게 되는데, 화물차와 같은 디젤 엔진 차량에는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15,000km에서 20,000km마다 한 번 정도만 요소수를 보충하면 운행이 가능하지만, 대형 화물 트럭이나 기계의 경우 300km에서 400km마다 요소수를 보충해줘야 해서 현재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는 승용차 200만 대, 화물차 200만 대, 총 400만 대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10월 15일부터 중국이 요소에 대해 갑작스럽게 수출 제한을 실시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통관 자체를 시키고 있지 않는 건데요.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막혀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수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정밀화학에서 이번에 러시아와 계약한 물량이 500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기존 수입하던 물량의 10분의 1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의 농민들의 지원을 위해 질소 및 인산염비료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게 요소랑 무슨 관계냐 하실 텐데, 부연 설명으로 질소비료 코드 3102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수출입 코드인데요. 수출입 코드 표를 보시면 3102.10 요소 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맞습니다. 러시아도 현재 요소 수출 금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러시아만 믿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도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 당시에 국내에 현재 남아있는 요소수 재고가 2달치라고 언급해드렸었는데요. 마스크 대란 때도 그랬지만 공급 부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존의 재고 분석 같은 건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끼어들어서 사재기를 하고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죠. 기업들도 현재 비상입니다. 특히 건설업체들도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포크레인과 지게차 등 각종 건설기기도 상당량의 요소수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레미콘부터 멈추게 되면 공사 현장도 전체가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도 요소수를 많이 소비하는 곳 중 한 곳입니다. 고장이 없어야 하는 업종이라 노후 경유차는 전부 퇴출되었죠. 철강업체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운송에 요소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제조 공정에서 유해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데 이미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15일부터 수출 금지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화물대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지난달 27일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 2주간의 골든타임을 설마 하다가 날려버린 거죠. 다행히 러시아의 비료 수출 금지는 아직 예정된 사항입니다. 요즘 구글 번역기 성능 좋은데요. 11월 3일 이틀 전 러시아 기사입니다. 수출 전체에 대한 제한은 아니지만 곧 수출 물량 제한이 들어갈 것이고, 이게 12월 초에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대부분의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개인들은 아마존과 같은 미국 사이트나 중국에서 직구를 시도하면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지만, 역시 중국에서는 이러한 개인 통관 물량에 대해서도 금방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카드는
농업용이나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으로의 전환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소 함량도 다르고 들어가 있는 물질들에도 차이가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시설 및 화학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조만간 산업용 요소수를 전환해서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요소수 생산은 가능해질 것이라 보이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11월 5일 정부에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11월 셋째 주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은 비료 차례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 비료 생산 국가 1위, 2위, 3위가 중국, 러시아, 인도 순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전력난으로 허덕이고 있고 러시아는 아까 본 것 같이 올해 말부터 수출 금지를 하기로 했으니 이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내년에는 전 세계적인 비료 공급 부족으로 농작물에 엄청난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이미 밀 가격은 11월에만 40% 급상승하고 있고 이번 요소수 사태를 불러온 요소 수출 금지 사태의 원인이 밀 가격 상승을 두려워한 중국 정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의 양상추를 빼고 주고 있죠. 감자튀김 안 줄 때까지야 참을 수 있었는데 양상추는 못 참습니다. 이미 시골 각 농협의 비료 창고에서 농민들의 비료 사재기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각 회사 물류팀의 차량 배차도 벌써부터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택배업계의 경우 평균 요소수 재고량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요소수에 대한 배급제라도 실시돼서 굴러야 가겠지만 택배가 지연되기 시작하면 전 국민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화학주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시각으로 쓴소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전 LG 상사, 지금은 LX 인터내셔널이 중국 내몽고에 있는 요소 생산 시설의 지분과 한국 수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중국 정부에서 수출을 막은 지금 이건 무용지물인 건데요. 그렇다면 왜 기업들이 자꾸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세울까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금호석유화학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2조 원을 벌여들였는데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회사를 5조 5천억에 산다면 2년하고 1분기가 지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한 오늘 같은 날에도 단 2% 상승 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요소 같은 중요한 기반 물질에 대해 국내에 최소한의 기업이 없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들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단 2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화학기업들이 헐값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반면에 이번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법인세를 20년간 면제해줍니다. 그것도 산유국에서요. 기업들이 이익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치는 평가받을 수 있게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국내에 투자를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화학주에 투자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우량한 기업들이 해외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이번 요소수 대란이 시장에서 기초산업들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번 대란이 더 큰 파장 없이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